오늘 우리 K증시는 한마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향연이었습니다. 정말 불금답게 불같은 이슈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던 그런 하루였는데 이 이슈들이 다 우리 내일 뉴스에서 미리 다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일단 김정은이 생일, 이건 정말 지난주부터 계속 내일 뉴스에서 이번에 40살 되는 김정은이 절대 그냥 이번에야말로 안 넘어갈 것 같다. 미리 얘기했잖아. 하여튼 오늘 연평도 주민분들은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그런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먼저 아까 점심시간 바로 전쯤에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군의 사격훈련 때문이었다는 게 곧바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방산주들도 처음에는 야, 이거 김정은이 드디어 이거 사고 치는 거냐? 이러고 순간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쭉 빠졌습니다. 근데 다시 오후 2시경에는 이번에 진짜로 북측이 연평도랑 백령도에 해안포 200발 사격을 갈겨버린 게 맞다고 또 발표가 뒤집어지면서 우리 군도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그래서 진짜로 주민 대피령이 북한 때문에 내려진 게 맞다고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제발 인명 피해만큼은 없기를 바라고요. 김정은이도 이번에 40번째 생일 맞아서 이제 나도 어른이요 뭐 이렇게 뭔가 보여주겠다는 그딴 유치한 짓거리는 좀 참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진짜 생일은 1월 8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자, 다음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정리해드렸던 LK99 관련해서 오늘은 또 미국에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 여름 초전도체 열풍이 막 불기 시작했을 때 당시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측이 이 LK99가 이론적으로 초전도성의 경로가 있다고, 그래서 초전도체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당시 발표를 했었는데, 바로 그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이번에 LK99의 잠재성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초전도성 확인에는 실패를 했지만 앞에 말씀드린 이제 경로는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잠재성을 연구한다는 건데요. 이 연구소 측에서는 지금까지 상온상압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는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다 달라붙었던 분야인데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LK99가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유망한 후보라고, 그래서 그 잠재성을 연구하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다음 오늘 이제 방산이나 초전도체 말고 또 강력했던 테마가 바로 인공지능하고 로봇 이쪽이었는데요. 이것도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오늘 노사정 신년 인사회 있는데 분위기 안 좋을 거라고. 올해도 역시 노사 갈등이 만만치 않을 예정이고, 또 지금 현 정부에서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까 노조 측에서도 올해 진짜 끝장을 보자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이런 때는 결국 증시에서 그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무인 로봇, 키오스크 이쪽으로 관심이 자연스럽게 쏠릴 수밖에 없다고 미리 얘기했잖아. 다음 오늘 또 에코프로 BM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무려 외국인 기관 투신 이렇게 삼두마차가 견인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매매죠. 아까 북한 포격 뉴스 때문에 다른 종목들 일제히 매도량이 막 늘어나는데 이 에코프로 BM만 한 방에 막 5천 주씩 프로그램 매수세 막 들어오더라고. 그럼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왜 이 에코프로 BM만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냐? 아니, 간단하죠. 에코프로 BM만 선물이 있으니까요. 에코프로는 지난번에 그 이동채 회장 구속되면서 선물 거래가 중지됐고,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선물 상장이 이제 무기한 미뤄졌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처럼 에코프로 BM의 외국인 기관 투신 이 매수세가 계속 지속이 될 이유가 있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거는 뭐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그럼 이제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블룸버그의 리서치 자회사 BNEF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성장률 전망치가 4%또 하향이 돼서 20% 턱걸이로 지금 맞춰져 있고요. 그 이유는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그 전기차 시장에서 포텐셜이 큰, 그러니까 아직 전기차가 많이 안 팔려서 전기차 전환의 대상도 더 많은 그런 국가, 특히 독일 같은 이런 나라에서 보조금 중단 내지 축소,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그 2차 전지 소재주들은 당연히 그거를 공급하는 2차 전지 셀메이커들이 수요가 늘어야 실적도 같이 증가를 하는 건데, K배터리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는 4분기 실적이 기존 예상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여의도에서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도 지난해 11월부터 앞다퉈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를 하향했다고 제가 다 외국계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여기도 또 이제 유럽 시장이 중요한데,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만 봐도 뭔가 유럽 쪽의 업황이 좋지 못하다는 시그널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배터리 신도분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인데요. 아까는 또 북한 포격 관련해가지고 야 이거 오늘 에코프로 제대로 원래 반등하는 날이었는데 정부가 아침부터 사격 훈련한다고 일부러 북한 자극해서 또 포 쏘게 만들었다고 이것도 공매도 카르텔하고 연결된 어떤 거대한 세력의 방해 공작 같다고 또 그런 소리까지 아까 하던데 참 이제는 좀 집착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또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요새 그 배터리 아저씨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제 나는 정계 진출은 포기했지만 시민으로서 계속 옳은 일을 하겠다 이러면서 또 여기저기 유튜브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에코프로 2026년 적정 주가를 544만 원이라고 이렇게 또 표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시던데 아니 진짜 2026년 주가를 지금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말 한 달 뒤에 시장 상황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기축통화국 미국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준도 1년에 8번씩이나 회의를 열어가지고 정말 전 세계 경제 석학들 다 모여 앉아서 토론도 하고 또 마지막에 투표까지 해서 통화정책을 정하는데 지금 2024년 1월에 2026년 적정 주가를 도대체 어떻게 맞춘다는 거죠? 사실 제가 확인한 팩트에 따르면은 지금 박순혁, 선대인 이 두 분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물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죄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자택 압수수색의 경우는 특히 이제 기업도 아니고 개인 집을 들어가서 그 진짜 안방 서랍장에 있는 빤스 난닝구까지 다 뒤집어 놓고 화장실에 치약 꽂혀 있는 통까지 다 쏟아가지고 확인하고 그럴 정도면은 웬만큼 혐의가 없지 않으면 영장 안 나와요. 만약 무죄 나오면 그때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당장 뭐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등등 다 따져가지고 국가 상대로 손배소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각오를 하란 소리야. 이제 우리 학창 시절 예를 들면은 우리 진짜 맨날 매 맞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저 특히 이제 남중 남고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선도부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 하여튼 수시로 줘 터졌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 이제 상황극을 볼 것 같으면 만약에 선생님이 실실 이제 웃으면서 요 새끼 요거 앞으로 나와 임마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뺨 싸다고 몇 대 맞고 끝난다는 소리고 그리고 이제 회초리나 출석부 같은 어떤 도구를 두고 야 앞으로 나와 이러면은 몇 대 이제 맞고 제대로 맞고 끝나는 거야. 근데 만약 선생님이 야 김희욱이 너 앞으로 나와 이런 다음에 완전히 무표정으로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시계를 막 푼다. 그럼 그냥 최소 아구창 날아가고 코피 터지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이 압수수색이 바로 선생님이 그 무표정으로 시계 푸는 그 정도의 그 등급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아니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습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도대체 뭐예요? 정작 초창기에 들어가서 크게 먹고 나온 사람들은 지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어. 지금 대주주도 슬슬 기회 있을 때마다 팔고 있고, 근데 아직도 자기들이 내다바이 당하고 이용당한 거를 모른다고? 정작 왕창 물려있는 사람들끼리 엉뚱한 대상을 원망하면서 아직도 충성맹세를 한다고요? 순장조 막 자처한다고? 아니, 참, 그런 인간이 나를 모욕죄로 고소를 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제. 그 자본시장법 정식 재판 회부되면 내가 우리 구독자분들 동의 얻어가지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접수할 거야. 그리고 내가 뭐 본인을 모욕했다고 고소한 것도 내가 정말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받아가지고 바로 역공 들어가고 뭐 집 앞에 사무실 앞에 뭐 온 쫓아다니면서 내가 1인 시위 할 거야. 그거는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거니까. 하여튼 오늘 핵심 내용을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 이제 지금까지 K증시에서 정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전 그 OCI 동양제철화학 그 케이스가 딱 그 전형적인 그런 건데 2011년도에 막 당시 동철이라고 우리 동철이 막 그때 이제 이 OCI가 태양광 사업 진출한다고 이게 인류의 미래다 막 이지랄하면서 가는 데마다 우리 동철이가 효자다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렇게 국민주로 등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10만 원 초반에서 두 달 만에 50만 원 돌파하면서 완전히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 결국 65만 7천 원을 최고점으로 찍고 수직 낙하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10만 원도 깨지고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가버렸는데 최근에 뭐 인적 분할하고 어쩌고 뭐 리모델링을 좀 했지만 벌써 10년도 넘게 장기 하락 추세야.
그럼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 바로 K 증시에서 지옥문을 여는 세 가지 저주가 다 겹쳐버린 건데 그게 바로 이제 국민주식이라는 타이틀. 이건 이제 한때 신만전자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정말 그 증권사 객장 가면은 이제 지금은 네이버 종목 토론방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여간 주식하는 사람 치고 그 동처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뭐 다들 자기가 무슨 태양광 전문가로 빙의해가지고 폴리실리콘이 어쩌고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공부 좀 하라고 무식한 놈아. 너는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달린 종목에 그렇게 관심이 없냐고 말이야. 너 도대체 어느 나라 놈이냐고 이렇게 또 몰아붙였었거든요. 일단 여기서부터 에코프로하고 너무 똑같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온 국민 전국 팔도 6시 내 고향 소문 다 난 거고 전 세계 온 우주 안드로메다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주가도 이미 저기 달나라 넘어서 우주까지 가 있는 거야.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왕서방 치킨 게임의 타겟이 되는 거. 하여간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돈 좀 된다 그러면은 바로 이 뭐 폴리실리콘부터 LED 디스플레이 심지어 철강까지 중국이 저가 노동력하고 인권 의식 낮은 거 총동원해 가지고 치킨 게임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심지어 이 2차 전지 소재하고 이 배터리 이쪽은 중국이 먼저 스타트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면은 오히려 우리가 치킨 게임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중국이 기술력까지 앞서 있어가지고 가격만으로는 이게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이미 OCI가 국민주식으로 등극했을 때는 폴리실리콘 가격도 이제 꺾여가지고 쭉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동철이 팬들은 우리 동철이는 다르다 이러면서 현실을 외면했었죠. 이 당시 기사를 보세요. 지금 2차전지 소재 쪽하고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당시 대우증권이 이제 현 미래에셋증권인데 여기서 OCI 추천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대부분이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고객이 확정돼 있다잖아. 이게 바인딩 계약하고 에코프로 찬양론에 등장하는 딱 그 분위기 아닌가요? 자, 그다음에 이제 K증시에서 지옥문을 여는 세 번째 코드가 바로 무리한 시설 투자 확장. 물론 이제 당시에는 고성장 산업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것도 참 지금 2차 전지 마바라들이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데 하여튼 당시 OCI가 광양하고 군산하고 익산에 공장이 있었는데 앞뒤 안 재고 그냥 몇천억을 누구 세뱃돈 주듯이 그냥 그 갖다가 공장 증설에 쏟아 부었는데 그때 설비 투자에 들어간 돈만 총 2조 원이었어. 근데 여기 군산 공장의 경우는 얼마 전까지도 툭하면 절반은 놀리고 멈추고 그 짓거리를 반복을 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이제 12월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인지 하여간 뉴욕 증시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보면 올해 들어서 아주 그냥 내리하락이야. 일단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지금 연준 금리 인하 관련해서 약간 마음을 내려놓은 게 야, 아무래도 3월은 좀 오바 같다. 그냥 6월로 기대하는 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섰고요. 여기 맞춰서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6월? 그거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거들면서 마침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니까 올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면서 이제 통계를 제시하는데 이제 보니까 올해처럼 대통령 임기 4년 차에 대선이 있는 해에는 1월부터 5월까지는 S&P 500 지수 상승률이 평균에 못 미쳤던 적이 많았지만 그럴 때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반등이 나온다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 임기 4년 차 대선이 있는 해에 증시 상승 확률이 75%로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대신에 그 상승세는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이 됐다고. 그리고 하반기 중에서도 8월 달 상승 확률이 71%, 평균 상승률 3%대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 3개월 전쯤 되면 이제 현직 대통령이 이제 필살기로다가 뭐 경기 부양 패키지나 아니면 선심성 정책을 막 돈을 푸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9월, 10월에는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받다가 선거가 있는 11월하고 12월에는 이제 누가 대통령 되든지 상관없이 불확실성 해소로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도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 갑니다. 자, 우선 오늘 밤에 이제 미국 고용지표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주는 진짜로 이벤트의 향연이 또 펼쳐지는데 월요일 날 진짜 김정은이 생일이고 또 그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막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CES 2024가 또 개막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